길랑발해 증후군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못 걷는 병이에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만왕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길랑발해 증후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흔한 병은 아니니까.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병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길랑발해도 사람 이름입니다. 길랑씨랑 발해씨 두 명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병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는 밝혀져서 급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더 어렵죠.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그냥 길랑발해 이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 최대한 좀 알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길랑발해 증후군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못 걷는 병이에요. 그리고 신경병증이라는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가볼까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밥솥,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에 있는 전선과 콘센트, 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받아서 본체에 전달을 해주죠. 근데 이 전선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초신경의 수초가 손상되는 탈수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전선 중간 부분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우리 몸, 머리, 뇌에서 전기 신호를 신경을 타고 손끝, 발끝으로 보내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끝이나 발끝에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가 좀 지나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애들 같은 경우 다리가 아프다면서 잘 안 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한쪽 다리만 아프다고는 안 하고 양쪽이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한 1, 2주 정도, 보통 그 정도가 지나면 몸 위쪽, 상체, 얼굴, 머리 이런 쪽으로도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마비돼서 뭐 눈을 못 감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하면 숨 쉬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못 써서 이런 게 마비가 돼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이긴 합니다. 빠르게 안 좋아지는 애들은 다리가 좀 이상한데 한 순간부터 한 24시간 안에 이런 증상들이 확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다리가 잠깐 아프다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점점 더 퍼지고 약간 더 심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부분은 잘 회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긴 합니다. 대부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처음 겪어보면은 되게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들긴 하는데 애가 못 걷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어요.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좋아지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대부분은 잘 회복을 한다고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 심하게 막 걱정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엄마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 심해지고 그러면 이러다 얘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루하루 피 말리는 그런 병입니다. 대부분 잘 회복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85%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 회복해요. 그리고 한 70% 1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혼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회복하는 속도가 좀 더디다 싶으면은 나머지 15%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평생 잘 못 걷게 되거나 진짜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얘 무조건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막 희망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가 15%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훨씬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주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걱정이 계속 좀 커지고, 이 걱정이 길어져서 한 일주일에 2주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애들보다는 어른에서 조금 더 잘 생기기는 하고요. 애들한테서는 뭐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보기 드문 이 정도까지는 아닌 병이긴 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는 동안 환자를 딱 3명 봤는데 학생 실습 때 1명 보고, 인턴 때 1명 보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온 이후에 1명 딱 봤어요. 아무튼 애들은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회복을 잘 하긴 해요. 그리고 어릴 때 걸릴수록 조금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때 기억을 해보면 애들이 보통 못 걷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와서 이거저거 해보다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초기에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꼭 챙겨서 물어보는 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감기나 장염 이런 거 걸려서 아팠던 적 있어요? 이건데 길랑발해 증후군 걸린 사람들의 한 65% 정도는 한 달 안쪽으로 해서 뭔가 아프거나 예방접종 같은 걸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방접종은 예전에 막 집단으로 이 병이 생겨서 예방접종 때문이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접종했다고 길랑바레가 더 잘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조금 애매한 주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못 걷는다 그러는데 최근에 아팠었다 그러면 아이 다리도 만져보고 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러다가 진단을 하게 되는 병이죠. 이거 아시죠? 여기 무릎 두드리면 이렇게 다리 튀어 올라가는 거, 전기 신호가 끊어져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경생리 검사라고 팔이나 다리에 테이프 붙여놓고 전기 흘려줘서 반응이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마사지기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검사예요. 이런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라고 등허리에 바늘 찔러서 물 빼서 하는 검사, 아니면 뭐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감기나 장염을 걸렸는데 이 걸렸던 것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은 멀쩡한데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하지만 대부분은 잘 회복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